안녕하세요 여러분, 찌라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10월 28일. 벌써 올해의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은 2장을 저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있을 때에는 저는 아마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고 있을 거예요. 저는 11월 1일부터 40일간 산티아고를 걸으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10달 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바쁘게 살면서 또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일을 쉬고 몸과 마음을 정비하러 갑니다. 사실 올해 초에는 너무나 또 두려웠어요. 올해는 뭘 먹고 사나, 일이 생길까, 월세는 어떡하지? 빚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새로운 일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채객질의 영상 외에도 정말 많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기획, 촬영, 그리고 출연, 그리고 배포, 그러니까 편집만 빼고 영상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생산해 냈답니다. 사실 재미있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어쩌자고 내가 이걸 다 한다고 했지? 그렇게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열심히 달리면서 지냈거든요. 하루만 진짜 푹 자고 쉬는 게 소원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일은 해도 줄지 않았고, 급기야는 나한테 일을 의뢰한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했고, 매일 밤 자책했죠. 난 왜 이럴까? 그때 윤정은 작가님의 신작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은 잘 모르지만 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책 너무 예쁘죠? 제가 새벽에 이 책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막 감정 북받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나만 서툰 게 아니구나. 좀 서툴어도 되는구나. 괜찮아 보이고 잘하는 것만 같았던 어른들 모두 사실은 처음이라 다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서툴구나.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자. 나 잘하고 있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사실 친구나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을 줄여, 욕심을 버려 이러면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는 답변만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나를 질책하는 의미로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버렸냐, 그런 의미로 들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원래 그런 거구나 하는 작지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실수하고 실망스럽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 없는 것 같은 나라도 괜찮다고 두 팔 벌려 껴안아주자. 처음부터 잘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어제의 실망스러운 나에게 술 한 잔 따라주어야겠다. 첫 어른으로 사느라 수고가 많다고. 기대했던 내일의 나에게 다시 실망하는 날이 올지라도 개의치 말라고. 어른임에도 진짜 어른이 되기를 갈망하는 건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고. 제가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나한테 관대하기인 것 같아요. 관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는 말아야 할 텐데 정말 저한테 엄격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부터 완벽하고 성숙한 어른이 아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엄청 허당이고 부족하고 잘 못하면서 일은 또 엄청 많이 버리거든요. 사실 이걸 알고 있다는 것과 잠긴다는 것과 또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잠겨서 새로운 일을 버리고 시작하지 못할까봐 좀 두렵기도 해요. 저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거든요. 또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한테 밉보이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그 과정이 나한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일어나서 툭툭 떨고 또 다음으로 조금 가보고, 이건 내가 나를 데리고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똑같은 부위에 상처가 나는데 매번 새롭게 아파요. 이 모든 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그 괜찮다는 게 사실은 환상인 거겠죠. 괜찮지 않다가 디폴트겠죠. 그런데 이 책은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포호 안아주라고, 매 순간을 처음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을 용기, 시시한 나를 인정할 용기, 이 길이 아닌 걸 알았을 때 뛰쳐나올 용기, 게을러도 괜찮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시시하면 어떠냐고 반문하는 용기,
용기 내었다 해도 매번 비겁해지는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 졸렬한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해줄 용기. 어른에게 필요한 용기. 사실 저한테는 올해가 이런 어떤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멋져지지 말자,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자. 물론 제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멋져지고 대단해지는 건 또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하느냐 아니냐가 나의 오늘을 결정하잖아요. 저는 멋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저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일을 벌이고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하고요. 물론 제가 대단하지 않고 멋지지 않기로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점점 바빠지면서 정신없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한테 가서 정신 차려, 멋지게 살긴 뭘 멋지게 살아, 그냥 게으르게 피둥피둥 살아 하면서 또 저를 다시 끌고 오겠죠. 그 모든 일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서 필요한 용기는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용기보다 무언가를 내려놓으려는 용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윤정은 작가님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전곡을 푹 찔러서 저의 딱 이 뼈를 때리는 걸까요? 11년 전 첫 책을 출간했을 때 나는 26살이었다.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인이 말했다. 축하한다. 그런데 왜 이 길로 들어섰어? 고생길 시작인데. 솔직히 그가 얄미웠다. 본인도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이제야 베스트셀러로 작가로 쭉쭉 잘 나가면서 고생길 시작이라니.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책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책을 10권 좀 써보면 알게 돼. 더 얄미웠다. 이제 겨우 한 권을 쓴 초보작가에게 10권이라니. 그때 그 26살의 윤정은 작가님은 지금 10수년이 지난 뒤 10권을 훌쩍 뛰어넘는 책들을 쓰고 있어요. 이제야 작가님의 책들은 시장에 나오는 대로 독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얼마 전 책과 관련된 크리에이터들의 모임에서 윤정은 작가님을 처음 만났어요. 윤정은 작가님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책길을 걷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로 아주 유명해지셨고요. 사실 첫인상은 아이 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젊고 우아한 모습과 또 여유로운 모습이 매우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윤정은 작가님 만났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윤정은 작가님을 제대로 알고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좀 내향적인 모습, 그리고 찌질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솔직한 모습, 그리고 작가가 되기까지의 부단했던 노력. 작가로 살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버리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글 쓸 시간을 확보했던 노력.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백조가 호수 아래서 막 물장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수면 아래 물장구를 보여줄 수 있는 여유와 그 부끄러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필력인 것 같아요. 저는 에세이를 못 쓸 것 같거든요. 제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초보 어른이죠. 그런데 제 감정을 대신 읊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래서 에세이를 읽는구나 싶었어요. 괜찮은 어른, 근사한 어른. 이것 자체가 우리의 판타지가 아닐까? 어른이라는 옷을 입고 역할극을 하며 삐걱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그 옷은 당신의 옷이 맞다. 오늘은 저도 책의 힘을 빌어 저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봤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12월에 돌아와서는 더 진솔하고 더 찌라다운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